이번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 시골 공포실화 특집. 시골에서 겪은 일. (10년) 전 어느 여름이었다. 나는 그저 공부를 조금 못할 뿐인데 그렇다고 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하고 다니는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며 구석진 골목에서 죄 없는 학생들 돈을 뺏고 다니기를 하는가. 그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와 함께 있으며 심장이 두근거려서 돌아버리겠다는 새엄마를 잠시라도 보고 싶지 않았어였다. 어쩌다 한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새엄마가 집에 일찍 들어와 있는 날이 있다. 우리 집은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고 그 중에서 가장 꼭대기층이 5층인데다가 옥상으로 가는 문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우리 가족이 아니고서야 올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집에 누가 있는 날에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날도 물론 문이 열려 있었다. 활짝 열린 채로 안에선 거리며 빨래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인상이 찌푸러진 채 들리지 않도록 한마디 내뱉곤 했다. 짜증나네. 진짜 어디가 있지? 일단은 들어가자. 교복이라도 벗고 나가든지 하자 생각하며 집에 들어섰지만 화장실에서 손빨래 중에 우리 김 여사께서 날 힐끗 보더니 레이저가 나올 듯한 눈빛으로 매섭게 말했다. 야, 이 머스마야. 어제는 어딜 돌아다닌다고 새벽이나 들어오노? 그에 대한 대답은 침묵이다. 침묵만이 답이다. 저 여자한테 한번 말꼬리 잡히면 끝도 없을 테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며 가방을 등에서 내려놓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김 여사의 속사포 랩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다. 아이고, 나 참. 내가 동 탈락했노? 뭘 탈락하노? 어제 어디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거의 어렵나니는, 어? 그에 대한 대답 역시 침묵으로 일관해주지. 나는 멍하니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다 문득 시골이 떠올랐다. 새엄마도 나를 싫어하고 아빠도 나만 보면 답답하다고 한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누나는 이미 집을 떠난 지 오래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건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뿐이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상체만 이렇게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어차피 내일부터 방학 시즌이라 새엄마도 내가 집에만 처박혀 있을까봐 혼자 걱정할 게 뻔하다. 방학 동안 그냥 시골에 내려가 있겠다고 하며 차비에 용돈을 좀 줄지 모를 일이다. 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곧장 화장실 쪽으로 다가가 새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방학 동안 시골 가 있을게요. 옷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고요. 한 2주 정도 다녀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거나 계속 하세요. 심장 놀라지 않게. 새엄마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내가 방학 동안 집을 나간다고 하니 뭔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단어가 거슬리는 걸까. 영 껄끄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입은 실룩대고 있었다. 네 차비는 있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는 했니?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역시나 내가 나간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진 게 분명했다. 대체 아빠는 이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같이 사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없죠. 차비 주셔야죠. 시골에는 가면서 전화할 거고요. 아이고야, 배짱도 크다. 니네 차비도 없으면서 시골로 간다 카노. 나는 눈도 쳐다보지 않고 대응했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이라지만 부모가 돼가지고 차비가 없다는데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시골에 가겠다는 건 무엇보다 그쪽이 나만 보면 심장이 떨려서 돌아버리겠다고 해서 가는 건데 싫으면 안 가고요. 방으로 가려다 말고 식탁에 앉아버렸다. 그러자 새엄마는 눈을 질끈 감은 채로 뒷목을 잡으며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는 시준용을 보이더니 이내 안방으로 들어가 10,000원짜리 지폐 5장과 카드 1장을 꺼내와서는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자, 카드는 차비할 때만 쓰고 이 돈 네 물거 사무라. 이러면 됐지? 신용카드도 네 아빠 카드니까는 네 마음대로 쓰고 온나. 말은 저렇게 해도 분명 내가 차비 외에 다른 용도로 돈을 쓰며 곧장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 하겠지. 아이고, 내가 분명 차비 말고 다른 돈을 쓰지 말라니까. 아이고, 정말. 라고 하며 말이다. 지겨워. 나는 다시 화장실로 향하는 새엄마를 보며 중얼거렸고 바로 짐을 챙겨들고 터미널로 향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시골에 갈 계획이라면 적어도 며칠 전, 아무리 빨라도 하루 전부터 생각을 할 텐데 나는 새엄마를 피하고자 당일에 계획을 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난 언제나 이렇게 도망가기 바빴다. 새엄마에게서 피하고자 혹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말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골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여름 날씨답게 아랫지방 햇살은 따스하다 못해 따갑게 느껴졌다. 그나마 밤이 되면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집 근처 논두렁에서 개굴개굴 울어대는 두꺼비들과 메뚜기들의 합창이 인상 깊었다. 에어컨이라고는 꿈도 못 꾸던 시골에선 마당에다가 편상을 펴놓고 잠자기 딱 좋았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다. 저녁 식사를 모두 마치고 항상 즐겨보시던 가요 프로그램이 종료되자 할머니께서는 내게 마당에서 잠을 자자며 불을 지펴 사용하는 모기향을 들고서 걸음을 옮기셨다. 그리고 나는 내 친구만 홀랑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께서 몸 전체를 덮는 이불을 사용 안 한다고 하셨다. 그저 다리만 덮으면 된다며 집안 어르신들이 가끔 모일 때 사용하는 화투 모포를 가지고 나오셨다. 바람 천천히 불어오고 하늘의 별은 어찌나 많던지 아직 농가 산밖에 없는 촌이라서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다. 바닥에 피워놓은 모기향 냄새가 어쩐지 좋았다. 왠지 이런 공기 맑은 곳에서 맡는 냄새라서 그런지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하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옆에서 내 쪽을 바라보고 누워 계신 할머니는 금세 잠에 빠지셨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나도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머리 쪽에서 터벅터벅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고 아직은 잠결에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나? 했지만 사람 발소리라고 하기에는 그 소리가 매우 불규칙하게 들렸다. 이상한 소리. 뭐랄까, 발을 절다가도 다시 제대로 걷다가 빠르게 걷는 듯한 소리였다. 무려 그런 소리가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들려왔다. 옆으로 누운 상태지만 눈을 뜨자니 무서웠다. 눈을 뜨는 순간 갑자기 내 눈앞에 있을 것만 같고 이게 설마 귀신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말이다. 그렇다고 너무 곤히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를 깨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정체불명의 소리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았다. 처음에 머리 부분을 시작해서 내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 쪽으로 옮기기도 했으며 또 등 뒤로 갔다가 다시 머리 쪽에서 멈춰서는 소리를 냈다. 정말 새엄마 말 맞다마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주변이 너무 적막하고 소리라고는 오직 그 이상한 발소리만 들리고 있으니 비명을 지를 용기조차도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자는 척을 하며 어떡할지 고민을 하던 찰나 그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머리 바로 위에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소 마구간 쪽으로 이동하는 게 느껴진 것이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내 머리 위쪽이 바로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충 감으로 나는 알 수 있었고 기회는 이때다. 할머니를 깨워야겠다 싶어 나는 눈을 꼭 감은 채로 몸만 휙 돌려서 할머니를 깨우려고 하던 그 찰나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가, 절대 쳐다보지 말어라. 트러죽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나는 그저 무서워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 싶었고 할머니께서 날 끌어안으신 채로 계속 그렇게 있으시다가 그 소리가 다시금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 더욱 세게 끌어안으셨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머리 쪽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멈춰섰다가를 반복하더니 대뜸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이 임자, 거서 못한가? 날도 추워진께 싸게 들어오쇼.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없고 그저 나만 끌어안으신 채로 가만히 계셨을 뿐이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또다시 들려왔다. 임자, 내 말 안 들리요? 아가, 감기 걸리니께 얼른 들어오란께. 그만하고. 아무래도 목소리나 말투 모두 할아버지와 똑같았기에 난 할머니 품에 안긴 채로 속삭이며 물었다. 할머니, 저거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약간 화가 섞인 말투로 대답하셨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도 말고 대답도 말어라. 그리고 또 시작된 발소리. 본디 그 발걸음 소리는 불규칙하게 들려왔지만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리는 더욱더 불규칙했고 마치 끝을 알리는 듯 무언가 둔탁하게 떨어진 소리까지 들렸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슬쩍 고개를 들어보시다가 이제 됐다 하시며 툭 하며 떨어진 무언가를 들고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셨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천 옷에 꽁꽁 싸며 안 쓰는 방에다가 놓으시더니 나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 아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간밤에 할아버지든 누구든지 널 잘 사람은 아무도 없은께 누가 부른다고 해서 절대 나오지 말고 소리가 들려도 안 들리는 척 못 들은 척 해야 쓴다. 그리고 그날 밤은 안방에서 할머니와 같이 잠이 들었다. 할아버지께서 안방이 답답하다며 부엌으로 가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막상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잠을 청하지 못하였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밖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거나 하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곧 할머니 말씀을 잊은 채 잠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할머니께서는 간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어젯밤 안 쓰는 방에다가 갖다 놓으신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셨다. 하지만 그 물건은 어딘가 이상했다. 닭의 머리 같기도 한데 마치 불에 태운 것처럼 새카맣게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보며 난 할머니께 물었다. 이게 뭐예요? 장딱 대가리여, 요것이. 그것은 수탉의 머리였다. 그럼 할머니, 어제 뭐 떨어지는 소리 난 것도 이거예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며 대신 대답해 주셨다. 아, 놈들이 무서워한께 너 할매가 숨군다고 창고에 넣어둔 것을 나가다 싣고 위에 걸어놨제. 사실 수탉의 머리를 마구간 입구에 매달아 놨었는데 내가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할머니께서 잠시 떼어두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다시 그 머리를 매달아 놓으셨던 것이다. 나는 입구에 닭의 머리가 매달려 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뒤이어 어젯밤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다. 국민학교 다닐 때였던가. 아이, 산에다가 묶어놓은 염생이 새끼가 도망을 쳐버렸네. 아따 참,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그 염생이를 찾는다고 밤에 산을 올라갔더만 저 능선에서 깍깍깍깍 누가 돌을 던졌어. 나가 그래서 누구요 하고 불러본 게 대답이 없어. 어디 흙이 떨어지는갑다 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디 또 돌멩이가 날라오길래 나가 또 물었지. 누구요? 그랬더만 나 이름을 불렀싸면서 올라와 보시오. 잠깐만 좀 올라와 오시오. 소리가 들려갖고는 염생이고 뭐 그냥 다 내팽겨 쳐놓고는 얼른 집으로 안 뛰어 들어왔디야. 왜요? 무서워서요? 커서 목소리를 가만 들어본 게 그 목소리가 꼭 돌아가신 우리 어메 목소리여. 그리고 어젯밤에 일어난 일도 분명 같은 놈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셨다. 나는 문득 이지감이 들어 다시금 할아버지께 물었다. 놈이요? 사람이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천천히 흔드시며 말씀하셨다. 모르제. 그것이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아무도 몰라. 나중에 네가 커서 그것이 뭔지 알게 되면 네가 할매한테 전해주거라. 하지만 할머니께서 묵묵히 까맣게 타버린 닭의 머리를 천에 싸매고 또 싸매서 완전히 안 보이도록 묶고만 계실 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 간밤에 나를 놀래킨 그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